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살아야 되죠.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정말 이번 영상은 인생의 목표가 이미 있는 사람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 확신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이 목표 관련 강의를 참 오래 했는데요. 어느 날 박진영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띵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박진영의 첫 번째 꿈은 성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빨리 이뤘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대요. 왜 허전하지? 난 다 이뤘는데, 꽉 차야 되는데 왜 가슴이 계속 허전하지? 이건 뭐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해보고 결국 답을 찾아 꿈을 새롭게 바꿨다고 해요. 존경으로. 왜 우리가 누군가의 책을 읽으려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읽는 것처럼, 아,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왔던 근데 나 이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하고 무너졌던 게 그 후론 멈췄다고 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육생들에게 꿈이나 목표를 적을 때 그냥 난 뭐뭐가 되고 싶어 라고 적지 말고 그 앞에 반드시 나는 뭐뭐 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그냥 난 강사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난 희망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어. 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꿈 너머의 꿈을 적어요. 이건 내 꿈의 가치를 함께 설정하는 건데요. 이걸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어요. 실제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이 70~80%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취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업관이나 직업 철학이 없다면 직장은 그냥 지옥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내 일에 대한 가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를 만들면 일의 효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즐겁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이렇게 꿈 너머의 꿈을 적으면 첫 번째,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본인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소서의 내용도 사업 계획서의 내용도 전부 이걸 알아야만 채울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도 이걸 먼저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취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 전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확실히 교육생들이 전보단 더 술술술 잘 쓰게 돼요. 면접이나 입찰 프레젠테이션 역시 어떤 질문이 와도 본인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막힘없이 잘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내 목표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부터 절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꿈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실제 목표를 이루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온전히 자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적고 의사가 되면 그 뒤론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지 끝이 아니죠. 모든 직업엔 다 늪이 많아요. 모든 일이 다 꿀 빠는 일만 존재하지 않죠. 극한 직업이란 영화에서도 경찰이 치킨 튀기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부터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목표와 목적을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대상이고요.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목적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요. 목표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즉,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해놓고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다고 해요. 중심이 바로 서야 잘 달릴 수 있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무의미하게 달려나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써서 다 이뤄놓은 걸 한순간에 전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뺏기죠. 즉,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당당히 N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백만장자들의 성공 습관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자기 관리예요.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한 여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라서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말과 행동을 계속 조심했다고 해요. 왜? 자긴 나중에 연예인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은 유명 유튜버인데 당당히 말해요. 자긴 아무리 털어도 학폭 같은 흑역사는 절대 없다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어때요? 멋있죠? 전 이 당당함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최소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의 발목을 잡진 않아야겠죠.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줘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일하는 게 재밌고 힘이 되고 능력이 집중돼요. 이게 바로 목표의 힘이죠.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성장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무기력해져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왜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나다움을 찾아야 내 다음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무엇이 될 거야, 이 what에 집중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리고 how,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한참 뒤에 뒷북을 쳐요. why로. 난 왜 선생님을 하고 있지? 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why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지? 왜? 왜 난 가르치는 게 좋지? 라고 이 왜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how로 넘어가요. 그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what을 도출하죠.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되자 라고 무엇을 제일 나중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탈이 없죠. 만일 지금 꿈이 없다면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지금 나를 설레게 하는 거, 아님 나를 설레게 할 것 같은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데 희열을 느낀다면 상담사를 인생의 목표로 정할 수 있죠. 요리 연구가 이혜정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요리를 만들어 옆집에 나눠주다 그 사람들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알려주고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먹고 생각하다 보니 요리 연구가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실제 내 꿈은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보려고만 하면, 찾으려고만 하면 생각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영화 기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언제 기차가 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다른 길이 없어 철로로 오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 기차역을 세우는 게 유일한 목표인 준경이 주인공인데요. 준경은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 계속 청와대에 편지를 붙여요. 근데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직접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배 수학 경시대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기차역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무작정 돌을 나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 결국 기차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인공 준경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기차역을 세우는 걸 직접 이루고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견한 수학이라는 새로운 재능으로 외국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공자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최선을 다해 가라고요. 진짜 이렇게 뭐든 일단 시작하고 어딜 가던 뭘 하던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정말 뭐든 돼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본업인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줄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많아져 2년 전 생전 처음 편집이란 걸 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제가 편집을 잘한다는 걸요. 그리고 하다 보니 점점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어쩔 땐 진짜 편집이 하기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집이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책 출간 제의도 받고 온라인 클래스 제안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도전은 낯선 곳에서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전을 각자 다르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작 전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출발하는 사람과 먼저 출발부터 하고 조금씩 나아가면서 해나가는 사람. 이 둘 중 누가 먼저 성공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어떻게든 뭐든 이뤄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바라는 건 정신병자다. 그리고 조던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목표가 없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사소한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해보세요. 그럼 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목표는 정말 사소하게 찾는 거예요. 뭐든 거창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꼭 실패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든 계속 시도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더욱더 정교해지고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우린 어느새 목표를 이룬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게임에선 치트키를 알면 상당히 유리하죠. 인생의 치트키는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죠. 한마디로 혼자 강해지는 힘인데요. 이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선 첫 번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인식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직접 해보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세 번째, 나를 이끌어가는 자기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트를 그냥 운영하면 나는 그냥 마트 아저씨, 마트 아줌마가 되지만 마트를 경영하면 경영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당신을 이끌어야 할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정말 진리예요. 어디로 갈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헤매더라도 다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 정말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바로 스마트 기법인데요. 첫 번째, S, 플렉스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목표를 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막연한 목표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목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막연한 꿈에 불과하죠.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와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즉,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두면 더욱더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마감일이 없으면 그냥 꿈만 꾸는 것과 같아요. 목표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A. 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능력, 기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수치화해야 돼요. 수정 가능하게 목표에 숫자를 넣으세요.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을 정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피드백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피드백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 R.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 이룰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대부분 꿈을 크게 가지라 하지만 그래서 많이들 함정에 빠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꿈,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달랑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로 목표를 쪼개서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고 즉시 레벨업이 되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 나만의 보상과 레벨업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욱더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완수하면서 생각할 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노력하는 과정을 즐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낮게 잡고 계단을 올라가듯 한 계단씩 목표를 높이면 더 재밌고 성취감을 느끼며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T는 타임바운드. 기한이 있는 목표. 목표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꼭 마감 시간을 세우시고요. 어때요? 이제 목표 설정이 더 이상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가 정해졌으니 이제 잘 도착하기 위해 목표 관리를 해야겠죠? 다음 시간은 무조건 성공하는 목표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봐주실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